양치할 때나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피가 묻어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설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꼭 집중해주세요. 이건 잇몸병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방치하면 잇몸이 녹아내리고 멀쩡하던 이가 살살 흔들리다가 갑자기 쑥 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 치과 환자분 중에서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미리 알고 관리했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방치했다가 치료에만 수백만 원을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비용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잇몸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피가 나는 잇몸 혈관으로 입속 세균이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단순 치주 질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잇몸 질환으로 인해 당뇨, 치매, 심장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매년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위험한 잇몸병,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싼 잇몸약이나 영양제 말고요.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잇몸병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을 치료하러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습관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입안에 소금을 한 움큼 넣고 칫솔로 박박 닦는다든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 독한 가글 원액으로 매일 입안을 헹구신다든지, 이런 민간 요법은 잇몸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오히려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또 양치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이 아플까봐 무서워서 입안에 이물질이 제대로 안 닦일 정도로 살살 닦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 하루에 3번 10분씩 닦아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강한 힘으로 오래 양치하는 바람에 치아 옆면이 V자 모양으로 깊게 파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잇몸 건강을 지키려고 나름 열심히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소중한 치아와 잇몸을 해친 거죠. 즉 양치질은 하루 3번 꼬박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칫솔 치약부터 제대로 골라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치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태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 표면에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막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치태입니다. 이 치태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뒤엉켜서 살고 있어요. 그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치석이 됩니다. 이 치석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잇몸을 짓누르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치태는 양치질만 잘해도 없앨 수 있는 반면 단단하게 굳어버린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쌓이기 전 양치질로 치태를 잘 제거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태 어디에 가장 많이 숨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 사이 혹은 음식물을 씹는 교합면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진짜 치태가 숨어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썰커스라는 곳인데요. 썰커스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의 작은 틈새를 말합니다. 이 틈은 깊이가 1-2mm 정도로 아주 좁아서 그냥 대충 문지르는 양치질로는 칫솔모가 닿지 않습니다. 세균들 입장에서는 양치질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벙커인 셈이죠. 그러니 양치를 할 때는 이 썰커스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잇몸 관리는 이미 상위 10%입니다. 그럼 썰커스만 잘 닦으면 되겠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관리의 비중입니다. 교합면이나 치아 사이는 치태보다는 충치의 가능성이 큰 곳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잇몸병보다 충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아 사이와 치아 표면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하지만 잇몸병에 노출되기 쉬운 성인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교합면만 열심히 닦는 건 정작 세균은 그대로 두고 겉만 닦아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에 세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그곳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칫솔과 치약을 고르는 법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칫솔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칫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항상 고민되시죠? 그냥 딱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머리가 크거나 너무 뻣뻣한 칫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여러 치아를 닦을 수 있고 뭔가 시원하게 잘 닦일 것 같아서 머리가 큰 칫솔을 사용하시는데요. 칫솔 머리가 크면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어금니 뒤쪽이나 우리가 꼼꼼하게 닦아야 할 잇몸 틈새까지 정교하게 닦기가 어려워요. 또 칫솔모가 너무 뻣뻣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잇몸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칫솔을 고르실 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칫솔 머리는 작은 것이 좋다. 보통 본인 엄지손톱 크기 정도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양치질의 완성도를 200% 끌어올려줄 보조 칫솔이 있습니다. 바로 엔드터프트 칫솔이라고 하는 첨단 칫솔인데요.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칫솔모가 동그란 모양으로 아주 작게 모여있는 칫솔인데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닿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인터넷에서 3,000원이면 구매 가능하시니까 집에 몇 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첨단 칫솔을 어떤 부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치약입니다. 치약의 성분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성분은 불소예요. 먼저 불소는 치아 표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갑옷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손상된 치아를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 함량이 많은 치약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치약을 고르실 때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의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다만 치약을 삼키기 쉬운 어린아이에게는 불소 함량이 많은 치약이 좋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치간 칫솔과 치실입니다. 아직도 식후에 이쑤시개로 잇몸을 상하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쑤시개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치간 이기증을 유발하고 잇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치은염, 치주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후나 양치 전에 이쑤시개 대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럼 치간 칫솔과 치실은 뭐가 다른데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먼저 치실은 치아 옆면에 붙은 치태를 긁어내는데 효과적이에요. 대신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치실 중에서 이렇게 직접 빼서 끊어서 쓰는 유형이 있고요. 막대에 짧게 고정된 유형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뽑아 쓰는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위생적으로도 내가 사용한 만큼 내 손가락에 감아서 계속해서 깨끗한 부위로 치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내 치아에 더 잘 둥그렇게 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치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치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을 닦아주는 작은 칫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30대 이후부터는 꼭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공간을 완벽하게 닦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치간 칫솔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인데요. 치아 사이에 넣을 때 살짝 빡빡한데 싶은 느낌이 드는 정도가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야 치아 양쪽 면을 제대로 닦아내면서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간 칫솔 사용이 처음이라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얇은 사이즈로 시작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아가세요. 자, 이제 나에게 꼭 맞는 도구들을 모두 챙기셨죠? 지금부터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양치할 때 칫솔보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큰 덩어리들을 먼저 빼내고 길을 열어줘야 칫솔을 쓸 때 치약 속 불소가 치아 사이사이까지 골고루 전달될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넣고 앞뒤로 부드럽게 두세 번 정도만 움직여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쑤시면 안 됩니다. 잘못 쑤시면 잇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칫솔질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드라마 속 연기자분이 양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치약을 정말 한 움큼은 짜서 양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칫솔의 목적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데요. 근데 치약을 너무 많이 짜게 되면 칫솔 틈 사이가 매끈해져서 오히려 치아 사이가 잘 안 닦이게 돼요. 그리고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내가 그 시원한 치약의 느낌 때문에 내가 많이 닦았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치약의 거품은 계면 활성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치아 건강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치약은 새끼 손톱의 반 정도,
콩알 하나 크기만 짜서 쓰는 걸로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칫솔에 치아까지 묻혔으니 칫솔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칫솔을 치아에 대고 좌우로 쓱쓱 싹싹 닦는 횡마법으로 닦으실 거예요.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하지만 횡마법으로는 썰커스에 숨어있는 치태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치아 앞면만 닳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양치법은 바스법이라고 해요. 이 방법은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를 효과적으로 닦아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먼저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칫솔모의 끝이 잇몸을 향하도록 잡아주세요. 그 다음 칫솔모 절반은 잇몸에, 절반은 치아에 걸치게 한 상태로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에 살짝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아주 짧고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치아 한두 개를 기준으로 약 10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잇몸에 마사지 효과도 주면서 틈새에 숨어있던 치태를 효과적으로 털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양치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바스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닦았다고 해도 일반 칫솔의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때 이 첨단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칫솔만 사용하실 때보다 훨씬 꼼꼼하게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다 정교한 칫솔질이 필요한 임플란트나 교정 장치를 하고 계신다면 더욱 추천드려요. 이렇게 3단계를 꾸준히만 하면 잇몸이 짱짱해지는 게 체감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잇몸이 너무 심하게 붓고 피가 나서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액입니다. 일반 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 의약품 못지않게 효과가 좋아서 실제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헥사메딘의 주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은 구강 내 세균을 죽이는 데 탁월한 성분인데요. 그래서 헥사메딘을 사용하면 피나고 부어오른 잇몸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사용법은 간단해요. 뚜껑에 있는 눈금을 이용해서 10에서 15ml 정도를 따라서 물과 1:1 비율로 희석시켜 주신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을 헹궈내시면 됩니다. 특히 피가 많이 나는 부위가 있다면 면봉이나 칫솔에 헥사메딘 원액을 묻혀서 잇몸에 직접 살살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헥사메딘은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입속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균까지 전부 다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사용하면 입안에 세균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구내염이나 치아가 착색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헥사메딘은 사용하실 때 최대 2주를 넘기지 않게 단기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 매일 쓰는 데일리 가글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잇몸병 예방법과 관리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잇몸병의 주범은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 썰커스에 숨은 치태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째, 위에 설명드린 잇몸병 예방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셋째, 기적의 양치 루틴 3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바스법으로 닦아준 다음 첨단 칫솔로 사각지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이 너무 심하게 붓고 피가 나신다면 헥사메딘을 사용해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오늘 배운 방법, 사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환자분들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10분씩 양치를 했는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치아를 닳게 만들었던 분, 치석이 쌓여 만성 잇몸염증에 시달리던 분, 이분들 모두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치과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오늘 배운 방법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잇몸이 편안해지고 입안이 상쾌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지키기 위해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